이 경기 수로 하면은 요거 좀 CV 값이 오히려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인데요. 네. 이게 범례에 보시다시피 녹색이 이닝 기준, 그다음 붉은색이 게임 기준의 방어율이고, 그 다음에 이닝 기준, 게임 기준의 삼진 개수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CV가 항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래서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안정성은 보이지 않는 데 비해서 게임 수를 기준했을 경우에 이닝 수를 하면은 이게 오히려 점점 안정이 되어가는, 투수력이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CV 근데 보인다는 거죠. 결과가 그런 거는 결과에 맞춰서 우리가 기준을 바꿀 수는 없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게 벌어지는 게 실제로 일어난 현상, 그러니까 실력이 점점 퍼진다는 결과면 괜찮은 건데 그걸 설명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저희가 관찰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 실력의 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희 생각할 때는 투수에 대해서는 그냥 같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 CB가 커지는 이유는 투수의 분업화가 있는데 우리가 원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기준으로 투수들을 샘플링을 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예전에 적용했을 때랑 지금 적용했을 때랑 지금은 저 40게임 이상 뛴 선수들을 포함시키게 됐을 때 그 이닝이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승환이나 우리가 아는 좋은 마무리들이 들어와서 방어율이 굉장히 낮은 투수들이 들어가고 그 선수들도 들어가고 굉장히 후진 투수들도 많이 포함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후진 투수들이 포함이 될 때 걔네의 이닝 수가, 그러니까 후진 투수들이라는 게 다 중간 개투? 그러니까 원 포인트 릴리프 같은 경우 릴리프가 게임 경기 수는 많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게 되고 근데 그 선수들 경우에 투구 이닝을 보면 20이닝 이렇게밖에 안 돼요. 한 시즌에. 그러니까 걔네의 데이터, 걔네의 방어율을 우리가 걔를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겨서 과연 그게 실력이 점점 투수들 간의 실력의 차이가 커진다고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안이었고요. 왜 개고품을 물고 싸우셨죠? 그 이유는요. 대안을 지난주부터 생각하자고 했는데 결국에 저게 몇 주 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생각해봐야 될 상황인데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저게 몇 주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싸우진 않았어요. 몇 주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는 남자길래 구원 투수와 선발 투수를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첫 주부터 못 풀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닝, 선발에 대해서는 약간 이닝, 구원에 대해서는 약간 게임 수,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해서 해봤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냥 제일 심플한 방법은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들만 하는 거고 걔는 이제 데이터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중요한 마무리 투수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마무리 투수들이 안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대안은 게임 경기 출전 수를 5월로 연결해서 넣자는 거였는데 막상 해보니 원포인트 릴리프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그들이 데이터의 노이즈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지금 그걸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투수들이 포함되는 것 같다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수는 많은데 뭐 이닝 수 기준을 더 추가해야 돼요? 아니면 기준을 좀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점점 이게 약간 또 덕지덕지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경기 수를 그냥 하면 안 되는 다른 그냥 기준을 하면 할 수 있으면 좀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약간 그 마무리 투수를 꼭 넣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레퍼런스에서는 이제 마무리 투수의 등장이 사타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맞는데 아니 이건 그냥 투수의 거니까 타자와 상관없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의미 있는 투수
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생각해 보면 전체 피겨 중에서 그 마무리 투수가 차지하는 피겨는 되게 굉장히 적고 근데 사실은 승패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한 가중치는 인정을 해야지만 사실 저희는 승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경기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보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가중치는 사실 승패에 대한 가중치지 전체 여러 가지 숫자가 수만 개가 있을 때 그때 그 마무리 투수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그리고 살이라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몇 번 만나지 않잖아요. 사실 그 몇 번 때문에 살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타자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 마무리 투수를 만나는 기회는 굉장히 적은데 그것 때문 그거를 이제 자꾸 포함시키려고 하면 정말 노이즈만 늘어나지 않을까. 그게 좀 그러면 그냥 투수도요 타자 했듯이 규정 타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정 타석은 3.1타석인데 그거를 굴드처럼 2타석으로 늦춘 그 두 가지를 했듯이 투수도 그냥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와 규정 이닝이 아닌 다른 좀 느슨한 구조를 채우는 걸로 가되 지난번에 했던 규정으로는 계속 지금 선동열 오승환이 빠지고 있었잖아요. 꽤 늦췄어도 그거를 더 많이 늦추는 게 이제 방법인 거죠. 마무리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려면 규정 이닝을 얼마나 느슨하게 낮출 거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만약 적절히 낮췄을 때 원포인트 릴리프는 빠지되 의미 있는 마무리는 들어갈 수 있으면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양쪽 다 기준도 심플하고 좋긴 한데 저는 되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투수 분업화에 대한 얘기는 물어보면은 정말 제일 많이 등장하는 4할의 장애인으로 주변에서는 그냥 별 논리 없이 어쨌든 제일 많이 등장하는 얘기고 어쨌든 마무리 투수에 대한 거는 명확히 실체가 존재를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우리가 물론 논리적으로는 이닝을 이렇게 자르는 게 결함은 없지만은 분명히 그런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갈 수 있다고 외면하는 건 아닌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뭐 굴드는 그거를 까버렸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게 포함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닝 기준을 낮췄을 때 마무리는 들어가는데 원포인트 릴리프는 빠질 수가 있을까? 그게 핵심일까? 그건 있어요. 근데 이닝을 오승환 같은 선수를 넣기 위해 많이 낮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선발인데 한 5경기 나와서 그러니까 잘 못하는 실제로 걔의 실력이 반영되지 않은 샘플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약점인데요. 어쩔 수 없는 이닝으로만 잘라야 되면 마무리를 선정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게임 수하고 그다음에 이닝 수를 같이 조합을 해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은 마무리를 뽑아내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닝으로만 하면? 이닝으로만 해도 안 될 거고 게임 수만 해도 노이즈가 많이 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이스급 마무리라고 하면은 이기는 경기에 대부분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게임 수를 전체 4분의 1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5분의 1 이상 등판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마무리 투수들이 나오면은 두 타자에서 아웃 카운트로 보면은 2개에서 3개 정도로 잡게 내려가기 때문에 1이닝 이런 전체의 비율을 잡아갖고 이닝과 게임 수를 같이 팩터로 해서 한 샘플을 한 집단 뽑고 그 다음에 규정 이닝의 비율을 해서 선발 쪽에 해당되는 한 셋을 뽑아서 2개의 셋을 유니온을 해가지고 별도로 따로 뽑고 따로 뽑아서 유니온을 한 걸로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 아니 근데 지난번 한 게 그거죠. 근데 그때는 그냥 게임 수만 포함을 했잖아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 게 그 2가지 기준이에요. 이닝으로 하거나 경기 참전 출전 수가 그냥 몇 게임 이상만 하는 거가 하나의 집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합을 구하는 게 이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합을 구하면서도 그 안에서 몇 이닝 이상을 한 선수들을 그러려면 원포인트 릴리프들을 뺄 수 있는 원포인트 릴리프들이 돼서 나온 선수들이 한 타자나 두 타자를 생각을 하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빼려면은 일정 이닝을 통과를 한 선수들. 경기당 평균 이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수가 자기 특정한 경기 그런 셈이네요. 또 다른 의견은 뭐가 있어요? 가능해요? 제가 궁금한 건
네, 네. 지금 투수를 분석하는 이유가 네. 저희 타자가 안 나오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투수계를 그냥 따로 보고 싶은 건지. 둘 다 필요한 거죠. 사활 타자를 안 나오는 이유로 투수를 분석하는 거는 사실은 이를테면 사활 타자에 대한 제가 생각에 이 가설을 깨기 위한 건데 마무리 투수가 등장해서 타자들이 안타를 치기 힘들어졌다. 이 가설을 깨기 위해서인 건데 근데 이 가설은 투수를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시즌별 평균 타율을 봤기 때문에 이미 기각이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투수를 분석해서 4할 타자가 왜 안 나오는지를 간접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저희 논문에 대해서 마무리 투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타자들이 이렇게 타격을 못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반론은 시즌별 평균 타율의 기울기만으로도 그 반론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수계를 분석하는 이유는 사활 타자하고는 연관이 없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투수계도 똑같이 움직였는지라는 또 다른 질문인데.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투수들은 어땠나? 예, 또 다른 질문인데. 그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타자도 했기 때문에 투수도 던져보는 거죠. 이 경우에 제일 합리적인 거는 그냥 특정 아웃 카운트 이상을 잡은 이를테면 한 4분의 3 정도의 그 투수 중에 4분의 3 정도가 반영될 수 있는 그 타자 풀과 비슷한 아웃 카운트를 잡은 투수들의 피안타율 추이를 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이 아래에 있는 조호출 같지는 않고. 아니 근데 그거는 피안타율은 어차피 안타율하고 똑같은 거 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해한 거예요. 이 질문이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제 사활이 왜 안 나왔냐에 대한 질문보다는 투수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가는 그 문제잖아요. 저는 그냥 지금 제 생각에는 이닝수를 적당히 그냥 자르는 게 투수가 최대한 많이 이닝수를 적당히 자르는 거나 아웃 카운트를 적당히 자르는 건 같은 말인 거고 그러면은 이닝수를 적당히 자르는 거 말고 제가 보기에도 그냥 그게 제일 적절해 보이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은 그걸 고려해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괜히 우리가 지금 선발이니 구원이니 이거를 갖고 따지려고 선입견을 갖고 하면 실제로 생태계 문제는 그게 걔네 둘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133경기도 하면 구원 투수들이 정상적으로 그 팀의 주력 구원 투수라고 하면 팀 경기에 한 3분의 1 정도 뭐 대충 3일에 한 번 나왔다 잘하는 애들은 그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톱밥에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3분의 1이냐라고 하는 그 근거가 제 사실 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 논의를 해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이닝을 어느 정도로 자르나 명분만 되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시 그러면은 몇 주 전에 하면 안 되는 거야. 뭐가 많이 들어있네요. 사진인데 막 음란 사진 떨어지네. 그러니까 투수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닝이고 이게 그 이닝을 출전한 투수의 투수 수로 하면 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자는 게 지난번 이슈였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아주 높은 이닝 이렇게 그려야 되구나. 많은 이닝을 뛴 투수들이 일단 있을 거고 선발진에 적은 투수를 뛴 투수가 이렇게 있을 건데 얘네들은 아마도 구원이나 뭐 마무리일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적당히 나누는 기준이 예를 들면은 어디일지를 이 쉐입을 일단 봐야 우리가 어디서 기준을 자를지 결정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그걸 보셨잖아요. 이 디스트리뷰션 어떻죠? 그 0 있는데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작은 투수죠. 그러니까 거의 출전 안 하는 사람들 일단 많고 내려와서 거의 이렇게 가다가 바닥으로 가다가 여기 선발로만 뛴 경우에 조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뛴 투수들이 좀 있는 거고 쭉 거의 중간에는 같고 굉장히 안 뛴 투수들이 되게 많고 그런 식으로 뭐 가다가 이렇게 아니요 그냥 0으로 끝까지 올라가요. 이들은 뭔가요? 그러니까 선발로 한 번도 안 나온 그러니까 이닝수가 굉장히 작은 거라고 아웃 카운트 한번 제대로 못 잡아보고
그러면 이게 그냥 쭉 증가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하신 걸 저희가 그려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닝 평균 이닝이죠. 게임당 평균 이닝. 아니 총 출전 이닝. 아 그거를 그린 건 아니었는데요 그때는. 아니 그게 게임당 평균이라면 그걸 나누었기만 했을 텐데. 예, 근데 그때 그린 거는 선발 출장 수를 총 출장 수로 나눈 그래프였어요. 아 이닝을 거기다 집어넣진 않았고요. 그렇지. 예. 이게 만약에 그냥 쭉 올라가는 추세면 어디서 끊어야 될지가 진짜 모호하죠. 그거는 참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정말 원포인트 릴리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있고 뭔가 또 마무리가 좀 있고 구원이 있고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그려보고 적절한 기준이 있으면 그냥 하고 안 되면 그냥 이닝 수를 좀 느슨한 기준으로 하는 걸로 하죠. 어때요? 더 좋은 대안이 없을 텐데. 이런 것도 왜 있냐라고 하면 그럼요. 그런 거니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되도록이면 최대한 리즈너블한 기준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정도가 지금 아 이게 뭐예요? 걸린 점이 있을 거다 이거죠. 이거 정말 카페 모카가 나오네요. 맛이 괜찮은. 맛이 괜찮냐고요? 네, 뭐 괜찮은데. 아 우유를 바꿨나? 저희 직원들이 우유 맛이 이상하다 해요. 우유 맛은 안 나요. 그러니까 우유는 안 들어있어요. 카제인 나트륨입니다. 모카도 먹어도 되겠네. 이게 옆으로 좀 길게 해보실래요? X가 뭐고 Y가 뭐예요? 출장 경기수 Y축은 이닝 경기수 이닝수? 무슨 그런 그래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X축이 축의 이닝수예요? 아니요, 경기수요. 경기수? Y? 그러니까 출전 경기수분의 지금 이닝을 보시고자 하셨던 거잖아요.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명수랑 10경기 출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10이닝 출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이닝과 사람. 이닝과 사람. 네, 나머지는 뭐 저희가 나머지 얘기는. 그냥 투구수 하나로만 스토그램 그리는 거죠. 투구수로만 스토그램. 자, 이거를 거꾸로 할 수는 없어요. 와, 투. 네. 이게 지금 몇 인? 10인이니까요, 그러죠. 이닝이 이쪽이에요. 이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닝이고 이게 사람 쓴 거죠? 프리퀀시인 거죠? 네, 오케이. 여기서 푹 잘리니까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이 이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비율을 정하시면은 그거에 맞게 이렇게 셀렉트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상위로 오더를 한 다음에. 예, 그건 맞는데 이왕이면은 페이즈 트랜지션이 있는 곳에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강호에 고수들이 많아서 엑셀 고수가 또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냐 아까 그 그래프에서요.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발들이 주로 이 사람 어디에 분포돼 있나. 그래서 주로 이게 다 이쯤 되면 다 선발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무리가 어딨나. 사실 다 여기 있다. 원포인트 릴리프도 주로 여기 있다.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사실 뭐 선발이니 뭐 구원이니 마무리니 이런 거 바이어스 없이 그냥 그래프의 디스트리뷰션만으로 우리는 그냥
제일 많이 한 80%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그게 이 정도 이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60, 40, 20 이닝 정도에서 자르게 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들어가면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이분이 들어갔는데 여기를 빼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긴 빼고 여기 들어가고 그 기준은 좀 약하니까 만약에 빼면은 여기서 자르든가 여기서 자르든가 하는데 이분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 안에 누가 포함되는지도 일단 한번 보고. 아니 그런 바이어스 없이 그냥 그냥 가죠. 오케이 됐습니다. 네.